집 파티에서 탁자 주위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보입니다. 소녀들은 칼로리 계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중 한 명이 음식 섭취량을 추적하는 앱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 명이 앱을 다운로드하려고 하는데 검색 중에 Simply the Countdown이라는 앱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묻자 그녀는 앱 설명을 읽어줍니다. 앱 설명에는 정확히 언제 죽을지 알려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코트니를 제외한 모두는 술 마시기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가장 짧게 사는 사람이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마셔야 합니다. 코트니도 마지못해 동의하고 게임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앱을 사용해보고 모두 30년의 수명이 남았다는 결과를 얻습니다. 코트니는 자신에게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화가 난 표정을 짓습니다. 나머지는 그녀를 놀리며 게임의 규칙을 따라 술을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녀의 남자친구 에반이 와서 그녀 대신 술을 마십니다. 나중에 두 사람은 그의 차로 갑니다. 그는 눈에 띄게 취했습니다. 차에 타자 그녀는 그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지 말고 걸어가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는 그녀를 다시 차에 태우려고 합니다. 그가 성공하지 못하자 화를 내며 차를 몰고 가버립니다. 코트니는 앱에서 사용자 계약을 위반했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녀가 계속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 그녀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앱에서 2분도 채 남지 않았다고 알려주자 그녀는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앱은 계속해서 그녀의 휴대폰에서 큰 소리로 울립니다. 그녀는 휴대폰 전원을 끕니다. 코트니는 욕실로 들어가 점점 불안해하며 샤워 커튼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물을 마시러 가지만 커튼이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녀가 돌아서자 무언가가 위에서 그녀를 잡아 샤워기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합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0이 되자 그녀는 죽습니다. 한편 에바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코트니가 앉았어야 할 조수석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퀸이 병원에서 간호사 카드를 굴리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가 환자 중 한 명이 점심을 다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병원의 폐쇄된 병동 발코니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반입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앉아 수술 전에 그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만 그는 카운트다운 앱을 보여줍니다. 앱에는 19시간 정도 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앱과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며 앱이 그녀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에바는 앱이 자신도 수술 중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퀸은 그에게 앱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를 다시 병실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에이미를 만나고 에이미는 퀸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병원 직원들은 그녀가 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며 케이크로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들이 앉아서 케이크를 먹으면서 퀸은 앱에 대해 농담을 하고 다른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콧이 50년 이상 살 수 있다는 결과를 얻고 설리번 박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에 웃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안고 들어옵니다. 의사는 바닥에 있는 그녀를 바로 확인하고 에이미는 퀸에게 그녀가 복용한 약물을 중화시키는 약이 든 키트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에이미는 여성에게 약을 투여하고 그녀는 깨어납니다. 나중에 퀸이 퇴근하는데 앱 광고가 뜹니다. 그녀는 앱을 다운로드하고 정보를 입력하며 약관에 동의합니다. 앱은 그녀에게 이틀 남짓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갑자기 설리번 박사가 엘리베이터에 들어와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지만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날 밤 퀸은 집에서 간호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녀는 스콧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고 그는 그녀에게 출생증명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퀸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집에서 출생증명서를 가지러 갑니다. 그곳에 도착한 그녀는 엄마의 서류를 뒤져 서류 더미 맨 아래에서 출생증명서를 찾습니다. 그녀 뒤에 있는 옷장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그녀가 옷장을 열자 여동생 조던과 그녀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옷을 입고 나가지만 퀸은 여동생을 꾸짖습니다. 조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를 양육하려고 하면서 더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그녀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퀸은 자신의 방으로 가서 사과하고
학업을 마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깨어나 그녀에게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는 퀸을 보고 기뻐하며 언젠가 엄마의 묘에 함께 가겠냐고 묻습니다. 다음날 에바는 수술을 준비하고 있으며 3분 정도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방을 나가고 앱은 그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알림을 보냅니다. 에바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뒤에 죽음의 형상을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계단으로 도망치지만 형상은 그를 따라옵니다. 앱은 계속해서 그에게 카운트다운을 알립니다. 에바는 어두운 계단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계단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는 휴대폰의 불빛을 사용하지만 아래층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에바는 위를 올려다보며 코트니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무언가이며 그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계단 아래로 떨어지고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하자 그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조금 후 퀸은 출근하고 에이미는 그녀에게 에반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녀는 앱을 기억하고 불안해합니다. 퀸은 그의 병실로 가서 동료가 짐을 싸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맡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찾고 휴대폰을 열려면 그의 지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하시설에 있는 그의 시신을 보러 갑니다. 퀸은 그의 엄지손가락으로 휴대폰을 열려고 하지만 작동하지 않아 그의 얼굴로 다시 시도합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마침내 휴대폰을 여는데 성공하지만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한 것을 봅니다. 갑자기 그의 손이 떨어져 그녀를 만지자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집어들자 그의 머리가 돌아가 그녀를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신을 다시 냉동고 안에 넣습니다. 퀸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이틀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카운트다운 시간은 그녀가 아버지,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묘에 갈 시간과 같습니다. 그녀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을 취소합니다. 앱은 그녀가 사용자 계약을 위반했다는 알림을 보냅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방에 형상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설리번 박사가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환자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떠나고 싶어하고 그는 그녀를 어색하게 위로하려고 하며 그녀를 막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다시 추파를 던지고 그녀는 거절하지만 그는 계속합니다. 그녀가 그를 밀어내자 그는 가짜로 사과합니다. 그녀는 에이미 간호사를 찾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의사는 에이미를 부르고 그녀는 에이미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앱에서 또 다른 알림이 깜빡입니다. 그날 밤 퀸은 앱을 삭제하려고 하지만 삭제할 수 없어서 온라인에서 앱을 검색하고 코트니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그녀는 한 소녀가 앱에 대해 불평하는 비디오를 봅니다. 소녀는 자신이 죽은 사촌과 같은 것들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소녀는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무언가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비디오 아래의 댓글에는 가짜라고 적혀 있어 퀸은 조금 안심하고 노트북을 닫습니다. 그때 갑자기 죽은 에반이 보입니다. 그녀의 휴대폰에서 또 다른 알림이 울리자 그녀는 휴대폰을 부수지만 여전히 카운트다운이 표시됩니다. 퀸은 차에 타서 그곳에서 잠이 듭니다. 조던은 아침에 그녀를 깨웁니다. 두 사람은 그녀의 아파트로 올라가고 여동생은 그녀의 부서진 휴대폰을 찾습니다. 앱을 보고 그녀에게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앱을 알아내고 여동생과 농담을 합니다. 그런 다음 아빠가 막판 출장을 가서 여동생이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퀸이 거절하자 조던은 뛰쳐나갑니다. 앱에서 다시 경고음이 울리고 그녀는 부서진 화면에 손가락을 긁힙니다. 나중에 그녀는 가게에서 새 휴대폰을 사고 있습니다. 퀸은 직원이 카드를 결제하기도 전에 휴대폰을 엽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휴대폰과 심카드를 받고 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녀는 앱이 보이지 않자 떠나려고 하지만 또 다른 알림이 도착하고 새 휴대폰에도 앱이 있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앱에 대해 묻고 직원은 앱을 삭제하려고 하지만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떠나자 다른 손님 중 한 명이 가게 직원에게 앱에 대해 묻습니다. 퀸은 차 안에서 카운트다운을 계속하는 앱을 확인하다가 갑자기 후방 카메라에서 죽음의 형상을 봅니다. 형상은 카메라에서만 보입니다. 갑자기 형상은 뒷좌석에서 그녀를 잡고 그녀는 다른 차에 충돌하여 자신의 차에서 떨어집니다. 다른 차의 남자는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가게의 손님은 걸어 나와 그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는 남자를 겁주어 쫓아낸 다음 그녀에게 자신도 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나중에 그들은 술집에서 앱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앱의 사용자 계약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맷은 술집에 있는 이상한 남자에게 앱을 다운로드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고 그가 약관 페이지에 도달하자 퀸은 약관을 읽기 시작합니다. 약관에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상한 남자는 여전히 약관에 동의하고 앱은 그에게 91세까지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퀸과 맷은 병원에 가서 신부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악마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마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에이미는 퀸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합니다. 맷은 화장실에 갑니다. 누군가 그의 칸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는 문 아래에서 맨발의 아이를 봅니다. 그가 손을 씻고 있는데 칸 중 하나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확인하러 가니 맨발의 아이가 다시 보입니다. 아이는 마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칸을 통과해 걷고 있습니다. 아이는 마지막 칸에서 멈춥니다. 불이 꺼지고 맷은 칸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뒤에 무언가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은 그를 공격하고 불이 다시 켜지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편 에이미는 퀸을 인사부 설리번 박사와의 면담에 데려갑니다. 그는 퀸이 자신을 궁지에 몰았다고 말합니다. 인사부 직원은 퀸이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그녀를 정직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이미는 그녀에게 맞서지만 퀸은 뛰쳐나갑니다. 맷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것의 목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부가 말한 남자를 찾아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의 사무실에서 그를 찾습니다. 그는 그들이 악마에 대해 묻자 매우 흥분하며 즉시 고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야기 속에서 한 왕자는 늙은 집시 여자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두루마리에는 그가 죽을 정확한 시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운명을 바꾸기 위해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왕자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집시에게 돌아가 죽음이 자신을 쫓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죽음이 아니라 악마가 두루마리에 예언된 대로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고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앱을 해킹할 사람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게 직원 데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를 매수합니다. 그는 앱을 알고 있고 그들이 앱을 믿는 것을 비웃지만 여전히 그들을 위해 앱을 해킹합니다. 앱의 코드는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데릭을 포함하여 앱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카운트다운을 코드 내에서 찾습니다. 그는 자신의 카운트다운에 대한 모든 매개 변수를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퀸을 찾을 때 그들은 그녀의 여동생의 카운트다운도 찾습니다. 그녀의 시계는 퀸의 시계와 거의 같지만 데릭은 그것을 변경합니다. 조던은 휴대폰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지만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여자가 그녀의 휴대폰을 가져갑니다. 맥과 퀸은 데릭이 차를 몰고 가면서 그들의 카운트다운을 변경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 다음 퀸은 맷에게 그날 밤 자신과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여전히 두려워서 불을 켜둡니다. 맷은 그녀에게 죽은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녀는 그에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둘 다 죽기 전에 그들에게 나빴습니다. 두 사람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불이 꺼집니다. 퀸은 방 앞에서 무언가 소리를 듣고 맷을 깨우려고 하지만 악마가 그녀와 함께 침대에 있습니다. 진짜 맷이 그녀의 이불을 벗기자 악마는 사라집니다. 앱은 여전히 원래 카운트다운으로 돌아갑니다. 퀸은 여동생의 카운트다운을 기억합니다. 한편 조던은 늙은 여자의 방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휴대폰을 가지러 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카운트다운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방 앞에 무언가 나타납니다. 조던은 그것을 확인하러 가고 불이 다시 꺼집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지만 돌아서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침대 밑에 숨어 엄마가 자신을 부르며 여동생을 찾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언가가 그녀의 침대를 옆으로 밀고 갑자기 죽은 엄마가 나타납니다. 조던은 현관문으로 달려가고 퀸과 맷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악마 신부를 만나러 갑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라틴어로 된 코드를 읽습니다. 그것은
그가 깨고 그들에게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저주입니다. 그는 앱에 표시된 것보다 한 사람을 더 오래 살릴 수 있다면 저주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계획은 저주를 풀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소금으로 만든 축복받은 원 안에 숨는 것입니다. 퀸은 소금을 페인트와 섞고 그들이 바닥에 놓을 때 신부는 소금을 축복합니다. 원이 바닥에 그려지고 그들은 매제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확인합니다. 그는 당황하며 옆으로 물러서지만 퀸은 그에게 키스합니다. 불이 꺼지고 모두 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악마가 다가오자 신부는 기도를 합니다. 악마는 그들 뒤에 나타나지만 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부는 앱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할 때 악마를 지옥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갑자기 장난감 로봇이 맵만 볼 수 있는 원에 도달합니다. 그의 동생이 나타나 그를 원 밖으로 유인합니다. 악마는 그를 잡고 끌고 갑니다. 퀸은 그를 뒤쫓아가지만 맷에게 도착했을 때 차가 그를 치고 그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죽습니다. 조던은 다쳐서 퀸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의사가 여동생을 돌보는 동안 그녀의 동료 중 한 명이 설리번 박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으며 그녀가 그를 쫓는다면 자신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포옹하지만 퀸은 의사가 여동생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그를 위한 일종의 계획이 있습니다. 조던은 퀸에게 엄마의 죽음은 자신의 잘못이지 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둘 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화해하고 조던은 적어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퀸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설리번 박사의 사무실로 가서 그를 조종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는 그녀의 속셈을 간파하고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되찾고 싶다고 말하고 그에게 폐쇄된 병동으로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의사는 들어와 폐쇄된 병동 주변에서 그녀를 찾고 바닥에서 그녀의 옷 조각을 발견합니다. 퀸은 그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렌치로 그를 때리고 모르핀을 주사하려고 하는데 조던이 나타나 그녀를 막습니다. 악마는 의사를 끌고 갑니다. 퀸은 카운트다운 전에 그를 죽이면 저주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찾으러 갑니다. 조던은 앱에서 2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표시되자 그녀를 찾습니다. 갑자기 악마가 그녀 뒤에 나타납니다. 한편 퀸은 여전히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그녀는 무언가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그녀를 기절시키고 그녀를 죽일 준비를 하지만 그녀는 다시 그를 쫓습니다. 그녀는 그를 쫓아가지만 악마는 그녀를 밀어내고 그는 도망칩니다. 퀸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동시에 조던은 악마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악마로부터 숨으려고 하지만 앱은 그녀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냉동고가 열리고 그녀는 조사하러 가는데 악마가 그녀를 잡고 창문을 통해 던집니다. 악마가 그녀를 죽이려고 다가오자 그녀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퀸은 갑자기 주사기를 그녀의 피부에 대고 악마에게 여동생을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조던은 그녀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악마는 그녀의 엄마로 변해 그녀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조던의 시간이 다가오고 퀸은 잠시 산만해지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정맥에 모르핀을 주사합니다. 그녀는 예정보다 일찍 죽고 악마는 그녀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퀸은 악마의 저주를 풀었습니다. 조던은 여동생의 시신을 보고 울다가 팔에 적힌 약 이름과 굴러가는 병을 봅니다. 그녀는 퀸의 팔에 약을 주사하고 모르핀을 중화시켜 그녀를 죽음에서 되살립니다. 얼마 후 퀸 조던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엄마의 묘지를 방문합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퀸은 알림을 받습니다. 카운트다운 앱의 베타 버전이 그녀의 휴대폰에 설치되었습니다. 쿠키 영상에서 데릭은 레스토랑에서 한 여성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데이트 상대는 실망하고 떠나기 전에 화장실에 갑니다. 데릭은 앱에서 알림을 받고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합니다. 불이 꺼지고 데릭의 비명과 함께 악마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비디오를 시청하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